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3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고TV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몇 개월 보시는 분들은 고고TV에게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도 못 버는 고고TV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수는 계획돼야 된다. 보수는 계획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하는 방송인데요. 고고TV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른 자유우파 유튜브들은 돈을 주체 못할 정도로 버는데 고고TV는 하루에 점심 담배값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니 꽃같게 생각하지 마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내부 비판을 하지 않으면은 그 조직은 썩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정권이 망했던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준석인데, 이번 영상은 이준석과 유승민 그리고 김은혜와 윤석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지선을 보면은 참으로 더티하고 미친 선거였어요. 제가 보수의 입장에서 봐도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한 브라질전 친선 경기를 봤는데요. 뭐 네이마르를 영접하기 위해서 또는 손흥민을 영접하기 위해서 거의 관중석에 꽉 찼죠. 그걸 보면서 고고TV에 느끼기를, 역시 브라질은 멀티플레이들이 참 많다. 전체가 스타 군단이죠. 근데 우리는 손흥민뿐이 하나도 없다. 손흥민의 그 경기를 유심히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브라질 애들은 전부 다 멀티플레이어로서 참 잘하고 참 즐거웠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상암 경기장에서 그 친선 경기 하기 전에 윤석열이가 손흥민한테 청룡장을 수여하는데, 그거를 왜 경기 전에 경기장에서 하죠? 그러니까 관중들이 한 5, 6만 모였을 텐데 반은 야유를 하고 반은 박수를 치고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냥 몰래 가서 조용히 가서 그 VIP석에 조용히 가면은 국민들이 알 리가 없죠. 조용히 경기 관람하고 그 다음에 경기 끝나고 경기 끝나고 손흥민한테 청룡장을 수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고고TV예요. 거기 가서 또 한 말이 또 이걸 또 언론들이 빨아먹죠. 이 대통령들의 쇼잉은 문재인이가 가장 쇼가 심했고, 윤석열은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20일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쇼잉이 심하고 띄우기가 심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윤석열이가 지금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자생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까지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52%뿐이 안 나와요. 이 지선이 그 국민의힘 압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올라가겠죠. 대통령 당선 후에는 보통 7, 80% 가야 정상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넙죽대고 다니니 마당새 돌쇠같이. 마당새 돌쇠는 원래 남의 눈을 신경 안 씁니다. 마님한테만 신경 쓰죠. 마님이라는 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대감, 마님. 근데 이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은 술과 밥의 진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는. 술과 밥을 안 좋아하는 사람, 대한민국 남성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 60대 그 여성들은 애들 잘 키워놓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5, 60대 보면 나가서 그냥 외식하면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지인들하고 만나고 먹는 거를 찾아다니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어필하려고 그러나, 그 한 브라질전에 깜짝 등장해가지고 또 거기서 한 말이 히딩크도 만나고 4강 신하들 주역도 만나고 안정환에도 만나고 박지성에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한 말이, 박지성 4강에서 독일한테 우리가 졌죠. 2002년 월드컵에서. 그랬더니 독일전에서 열받아서 술을 엄청 먹었다.
아니 졌다고 왜 술을 먹죠? 이겼다고 술 먹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아서 축구는? 아 우리가 축구를 치고 졌다고 술 퍼마십니까? 이겨서 그냥 신나서 술 먹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자꾸 하고 다니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어? 아니 우리가 인천 그 2002 4강에 올라가서 독일하고 선전을 해서 간신히 졌지만은 기쁜 날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는 분해서 술을 먹었대요. 어? 꼭 이런 식으로 술과 밥을 갖고 나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이 손흥민 같은 경우가 인간성이 지금 아버지의 교육과 스스로의 자생 능력으로 인간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고 화합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로서 양발을 다 쓰는 유일한 선수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 대표 선수 중에서 그게 멀티플레이어죠. 저는 이 손흥민을 보면서 축구도 시원시원하고 막 50m를 질주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 친구 인간성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손흥민이가. 이제 나이가 한 33, 4세 정도 되겠죠? 33세인가 그런데 저는 이준석이가 나오면서 이준석이 6.11 전당대회에 저 혼자만 모든 우파 유튜브 중에서 저 혼자만 이준석의 대세론을 몰고 가고 이준석은 차기 지도자 정치 세대 교체를 할 것이며 그리고 차기 대통령 까매다 하고 그거 팀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한 2,000명은 봤어요. 근데 요새는 이준석도 비판하고 윤석열도 비판하고 하니까 500명도 채 안 보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준석의 대두를 보면서 6.11 전당대회 정치 혁신을 하는 또는 기리나로 나온 이준석을 보면서 손흥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손흥민은 고사하고 축구에서 발이 가장 중요하죠. 간혹가다 손도 쓰죠. 그죠? 상대방의 그 돌진을 막기 위하고 몸싸움 할 적에. 응? 좌우 양발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좌와 우를 같이 사용하고 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준석이가 당 혁신 계획이 들어가고 당대표로 될 적에 좌를 포용하면서 중도층을 갖다가 소거하면서 탈지부까지 올리고 큰 정치를 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윤간부로 변하면서 극우 쪽으로 성향이 변하더라. 극우라는 게 지금 뭐죠? 우리나라 극우 없습니다, 여러분. 극우 없어요. 극자나 극우는 폭력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 일본 애들도 극우 아니에요. 일본 노인 애들을 왜 극우라 그러느냐?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영화를 잊지 못해서 일본이 전 세계를 아시아를 통과 전 세계를 통해서 군사력을 동원한 폭력을 썼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후손들이라 가지고 일본 노인네들 우린 극우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언제 어느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고 극우적인 행태를 본 거 없어요. 조선 500년과 한반도 역사 2500년에서. 그죠? 그런데 이준석이 같은 경우가 어느 순간 말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물론 자기 정치는 다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러면서 극우적인 성향을 갖다가 2030 남자애들을 끌고 다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하고 동질화가 되더라. 그러면 정치 계획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는 건데 제도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죠? 제도가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교체하고 물갈이를 하는 것이 이준석의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선거꾼으로 변했더라. 그럼 큰 정치를 못하고 보수는 또 한 번 위기가 온다는 것이 고고TV에 이렇게 혼자서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이준석을 아껴서. 아직까지도 이준석을 그걸 고치면은 정치인으로 다시 크게 한번 도약할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개표 출구조사가 나오니까 이준석하고 김기현이하고 권성동이하고 배현진이하고 뭐 또 정진석이하고 앞에서 쭉 앉아 있다 그냥 막 일어나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겼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재명 표정 좀 봐라. 이재명 표정 좀 봐라.
그런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에서 먼저 터뜨리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터뜨리고 몇몇 보수 중도지에서 터뜨려요. 그런데 이준석이 갖고 나오는 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아무 말이든 만들어내지 말라. 이제는 기자들이 찌라시 마스크 뒤에 입모양도 보는 거 아닌가. 대선 끝났을 때도 지선 끝났을 때도 한결같다. 이런 것 좀 그만합시다. 의의가 없다. 이런 페이스북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치는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더라도 그냥 기자들이 가십성 기사를 올렸다 그러더라도 그냥 묵묵히 참고 참으면 돼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안 그랬죠. 2030들이. 그게 특징이에요. 상대편이 자기를 공격하거나 또는 자기를 험담을 하면 즉각 받아치는 게 2030 MZ세대들의 특징이죠. 못 참는 거야. 그러나 지금 왜 이준석이가 이재명 표정을 봐라 하고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자찬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기사화된 것은 그 당시 기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죠. 개표 방송에. 그죠? 국민의힘에도 수백 명이 있었고 민주당 당사에도 수백 명이 있었죠. 기자들이 없는 말을 지르내겠어요? 그 바로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그 목소리를 못 들었겠어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준석이가 기사를 갖다가 지어내고 내가 안 한 말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고 반항을 하니까 저항이 아니라 기자들이 후속 취재를 해가지고 사족을 계속 달죠. 이준석이 한 말은 사실이다. 당시에 국힘 관계자들이 이준석이 하고 같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준석 바로 옆에 하이파이브하고 이준석과 그 환희를 즐기던 그 사람들한테 닦였죠. 저 뒤에 사람은 안 들었겠죠. 들을 수도 있고 바로 뒤에 줄이나 뒤에 줄. 그러면은 당시에 국힘의 관계자들이 하는 말을 이준석이가 이재명 제 표정 좀 봐라 한 거 환호 자격하는 것을 자기들도 들었다. 그 말이 맞다 하고 언론 기자들한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팩트라는 거죠. 기자들이 그런 거를 특히 보수지에서 없는 말을 쏟아내겠습니까? 이준석의 성상납건이나 싸가지 문제를 갖다 일부러 부각시키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왜 이런 식으로 이준석은 중량감 없이 채신머리 없이 민주당에 공격한 채수 없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했더라도 웃고 넘기고 그런 말 한 것도 잘못이고 정치라는 것은 상대편을 포용하고 상대편을 인정하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지든 이기든 상대편을 인정하는 것 스포츠맨십. 이 정치가 이렇게 더럽고 더티하고 이렇게 졸렬하고 국민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준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힘의 문제도 있고 민주당의 문제가 있죠. 민주당 애들이 조롱과 희롱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근데 조롱과 희롱의 역사를 보면 누가 먼저 어느 당이 먼저 시작한 게 없어요. 국힘 애들은 전라도를 보고 홍어라 그러고 몇십 년 동안. 전라도 애들은 국힘만 갔다 오면서 보리문댕이라 그러고 독재의 후예들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정치 교체를 하고 시대 교체를 하고 세대 교체를 하려고 나왔으면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념의 국회의원 한 분 되면 뭐예요? 지금 이준석이 갖고 나온 게 뭡니까? 이기자마자 사실상 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언론이 아무리 띄워봐야 소용없어요. 윤석열이가 지방선거를 압승을 했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75%는 윤석열을 반대했어요. 투표 안 하고 기권하는 것도 그것도 저항의 표시예요. 그러면은 지금 섬뜩할 거예요. 경기도를 뺏겼다. 섬뜩할 거예요. 이준석이나 국힘이나 윤석열은 그것까지 잘 모릅니다. 섬뜩할 텐데 여기서 이준석이가 민주당은 망가질 것이며 한 번 내지 두 번 더 망가져요. 민주당은. 그러나 2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기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재기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원래 민주주의를 국힘 애들보다 더
강하게 차용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망가지고 하는 조직이에요. 국힘은 우리 보수는 탄핵 과정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해서 망가지기 때문에 그 죄의식이나 또는 그 탄핵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국힘의 민낯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가 선거 끝나자마자 6월 1일 날 지방선거했는데 6월 2일 날 아침에 혁신위회를 총선을 대비해서 혁신위회를 출범시키겠다. 끊임없이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원장의 최재형을 갖다가 임명을 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오는 말로 따르면 지금 2024년 공천을 위해서 공천혁신위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무슨 공천혁신위가 필요하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좋죠. 지금부터 무슨 공천혁신위가 필요하고 공천혁신위의 요체는 당심이 아니라 민심의 비율을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 말이죠. 여기서 유승민 문제가 나오고 김원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요번에 지방선거를 공천한 것은 민심이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윤 깐부들이나 윤 핵관들이나 윤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만은 꼽았어. 전부 다. 전국에. 경상은 말할 필요 없고 김진태도 그랬고 저항하다가 5.18 사죄할게요 그랬고 충청도 다 그랬고 그 김영환이라는 충북지사에 당선된 그 친구는 그동안 정치도 안 하다가 유튜브로 돈 벌어 먹다가 윤석열을 밀다가 그냥 충북지사라고 해서 낙첨이 돼서 당선이 됐고 충남의 김태흠이도 원내대표 하려다가 윤석열 쪽에서 강박에 협박으로 가서 원내대표는 권성동 내가 윤핵관에 시켜야 되냐 당신은 충남 가서 우리가 밀어줄 테나 해가지고 먹었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기를 마지막으로 꼽은 게 김원혜라는 거죠. 그러면은 김원혜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국힘에서 나갈 사람이 없으니 유승민 대표가 나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유승민이가 나왔는데 바로 며칠 있다가 윤석열의 윤심을 타고 김원혜가 자격으로 나왔다. 그죠? 김원혜나 이준석이나 권성동이나 김기현이나 국힘 관계자들은 김원혜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나왔고 그게 당 경선 과정에서 김원혜가 유승민을 꺾은 것이 그 능력이 증명됐으니 경기도의 김원혜가 이길 것이다. 차기 대통령감이다 하고 뛰었던 것이죠. 개뿌리. 그러면은 그때 민심을 보면은 유승민이가 60% 이상을 갖고 김원혜가 당심에서 늙은 군인의 노래, 늙은 노인의 노래를 70% 이상 가서 어거지로 이겼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준석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하나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책무와 본분을 하지 않고 PPAT 그 비례대표 몇 명을 갖다가 시험을 보게 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는 당신보다 민심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김원혜가 진 것은 유승민이를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국힘이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인 유승민을 죽였기 때문에 김원혜가 졌다. 경기도민이 김원혜한테 심판을 내린 거죠. 능력도 없고 깜냥도 안 되는 김원혜가 조대문 갖고 나와서 허황된 말을 쏟아내고 경기맘이라 그러고 애들 그렇고 부정 청탁하고 재산 그렇게 엉터리로 신고하고 국민들은 벌써 김원혜를 칠 준비를 모두 하고 있었어요. 경기도민들은. 유승민이가 나왔으면 압도적으로 전국적인 선거를 이기게 돼 있었어요. 유승민이가 나왔으면 계양 을에 이재명에도 출마 못했어요. 그 판을 만든 게 누구냐 하면 이준석이라는 거예요. 당대표니까. 원내대표를 공천관계하면 당대표가 공천에 실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2년 동안 임명을 해서
민심이 당심을 앞서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공천혁신을 하겠다. 이런 헛소리나 해대는 이 사람이 과연 정치인으로 성공할 것인가? 고고TV는 그 노원구 상계동 요번에 졌어요. 구청장 뺏겼다고.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이준석을 밀을 거예요. 국회의원을 한번 시켜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 가서 어떻게 하나. 이준석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기의 실수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대선과 현재까지 그 다음에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과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일맥상통한 유아 독점 같은 성격이 윤석열하고 비슷해요. 윤석열도 사과 안 하잖아요. 뒤에 숨어 있고 윤핵관 용산 집무실 관계자만 나오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젊은이가 썩으면 젊은 정치인이 썩으면은 그 당은 망해요. 대한민국이 망해요. 쥐들이 국힘에서 이준석은 차마 그 말을 못했을 거예요. 권성동이 김기현이가 막판에 김건희한테 최고 윤핵관이다. 윤심을 받고 나온 김원혜를 갖다가 경기도민을 뽑아줘서 심부름을 시켜서 김원혜로 하여금 본전을 뽑게 해야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심은 통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그 결판 냈다. 윤심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 윤심 프레임은 민주당을 기사회생시키고 국힘을 앞으로 칠 병기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중심이 이준석이가 꼰대 꼰대들한테 저항 못한 게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쥐고 막아가지고 뭘 2년 후에 당을 혁신하고 총선 대비 혁신으로 설치합니까? 이것도 쇼다. 뜬금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